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확진자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날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시사토론 우리 지역 코로나19 상황과 대책 그리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강영석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현재 상황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어디보다도 이제 안전한 그런 지역임에 확실했었습니다. 근데 예. 다만 최근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훌쩍 넘었고요. 예, 또 11월 26일부터 3주 연속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상 심각한 유행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는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질환을 가지고 계신 일반 환자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1월 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전라북도 역시 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가 조금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 비교적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지역일수록 좀 증가세가 이제 가파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보다 조금 낮은 지역이 광주, 전남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그런 지리적인 영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급증하는 요인으로 봐서는 우선 그동안에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이 좀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는 억제를 통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만남이나 시간을 억제하는 내용으로 관리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함으로 해서 이동과 만남의 억제가 풀린 상황에서 이제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이 사실은 잘 안 지켜지고 있었고요. 예, 또 백신 접종의 효과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동안 관찰을 통해서 보니까 4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급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로 해서 현재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런 증가 요인하고 또 대비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백신의 추가 접종으로 대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조금 우려됐던 부분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라북도가 상당히 일찍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환자도 조금 늘고 있고요. 그 부분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해외 유입 유학생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실제로 해외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서로 신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행정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자가격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므로 해서 지역사회에 확산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면 예, 오미크론에 대해서 염려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델타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면 대응 방법은 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제 다만 오미크론 확진자가 현재 28명이고 예, 또 이제 그와 관련된 확진자가 33명에 이릅니다만 그 숫자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겁니다. 예, 예.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그리고 또 지역민들의 일상을 앗아가는 그런 실로 엄청난 파급의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모든 게 단순히 오미크론에 해당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를
좀 공감해 주시고 현재 델타든 오미크론이든 또 앞으로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에서 수칙을 지켜주시기 위한 노력을 해주신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박정호 본부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의료 현장 요즘 어떻습니까? 네,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전담병원은 전담병원대로 또 민간병원은 민간병원대로 간호 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전담병원의 일상을 보시면은요, 인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검체 채취, 또 선별진료소, 예방접종, 그리고 생활치료 파견, 그리고 또 재택치료 환자 관리 등 업무가 평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가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걱정이네요. 뒤에서 또 조금 더 자세히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규철 회장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네. 연말 경기 상황 참 기대가 크셨을 것 같은데 말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네. 저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금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2년 가까이 희생으로 감내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12월부터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판에 이 돌파 감염이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이 좀 또 전북권에도 많이 유입이 되면서 또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서 저희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지금 한숨 비비며 막막한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연일 지금 뭐 취소 문이나 취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특히나 뭐 여행업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영업에 지금 막대한 지장, 그리고 특히 이제 저녁 영업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 업종에는 시간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실은 영업 시간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예. 이 정부 방침에 강력한 방침에 생명줄이 끊어졌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걱정이 아닌 분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의료 현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강 목사님, 우리 병상이요 어느 예. 정도고 얼마나 좀 여유가 아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병상의 여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병상을 준비하는데도 기존의 병상을 그 시설이나 기능 또 구조를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또 함께 해주셔야 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시설과 인력은 이미 다른 질환자분들을 돌봐드려야 되는 시설과 인력입니다. 양보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양쪽 모두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시설을 확보하는 데서 비롯된 응급의료 체계라든지 또 콩팥이 안 좋아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 돌봐드리는 그런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으로 해서 예. 그분들은 거의 뭐 고통, 아픔의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예. 이제 도에서는 확진자분들을 돌봐드리기 위해서 병상을 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800여 병상이고요. 예. 또 앞으로 현재 여러 의료기관들과 함께 협의 중인데 1000병상이 넘게 준비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런 준비가 매일매일의 확진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 답은 뭐 병상의 확보에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 방역 당국과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로 해서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게 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보도에 따르면 병상 가동률이 뭐 79%다, 80%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수도권이나 서울은 80%를 훨씬 넘는 것 같고요. 전라북도는 그 정도, 80%이 정도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초에는 70% 아래쪽을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예. 지금 80%, 79%라면 예. 사실 전혀 안정적인 건 아니겠고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신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병상이 필요하냐, 이전의 기능으로 전환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서비스를 다시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 뭐 그런 날이 충분히 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합심해서 빨리 이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박정원 본부장님 그 병상하고 의료진 상황이 지금 어떤지 좀 그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강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60%, 70% 지금 거의 80% 수준까지 왔다고 그러는데요.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도에서도 그 행정명령으로 저희들에게 전담병원에 또 민간병원에 병상 확보하라는 행정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도 파업이지만 병상을 그제 행정명령이 내려와서 오늘부터 한 병동을 지금 더 열었고요. 병상은 계속 준비하라고 하지만은 인력은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인력 뭐 예전 같으면은 파견 인력도 오곤 했지만은 그런 인력도 지금은 오지 않는 상태이고요. 정말 그 코로나 2년 동안 대응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의 소진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달해 있고요. 예.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80%라고 하지만은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률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전담병원은 병상을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렸지만은 정말 그 숙련된 간호 인력이 없어서 예. 저희들은 굉장히 힘들게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잠깐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올해 9월 28일에 우리 보건의료 노조가 정부하고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을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 전북대, 원광대 예수병원에 최중증 환자하고 중증 환자, 경증 환자가 지금 입원해 있는데요. 일단 제가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에 있는 전담병원 그 경증 환자가 입원해 있는 그 표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대5, 그러니까 간호사 1명에 환자 5명을 봐야 되지만은 지금 현재 환자 1명이 거의 한 12명에서 13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자의 뭐 안전도 보장 못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그 방호복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갈 때 2시간 이상의 그런 보호복을 입지 말았으면 좋겠다. 감염의 우려도 있어서 그거를 제한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2시간이 훨씬 넘어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복이 땀에 젖어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또 그냥 경증 환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또 치매 요양으로 오시는 환자분들 섞여 있어서 그 안에 있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9월 28일에 정말 정부하고 합의해서 간호 인력 마련했고 10월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려면은 법 개정과 예산이 마련돼야 되지만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그런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서 우리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께서도 그 예산 소위 기간 동안에 국회 앞에서 열흘 동안 단식 농성을 해서 약간의 뭐 소정의 결과를 내는데 그치긴 했지만은 정부가 정말 그 합의한 안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좀 섭섭함과 우리 그 전담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을 좀 더 소중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현장의 어려움을 좀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병상은 좀 늘릴 수 있다. 근데 간호 인력이나 이런 건 지금 단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강영석 국장님, 지금 인력 부족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진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참 걱정인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예, 이 문제는 사실은 이번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좀 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뭐 미룰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수의 문제가 아니고 처우 개선의 문제가 답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의 간호 인력을 보게 되면은 거의 반수에 가까운 분들이 그냥 장롱면허라고 하는 형태로 예. 그 현업에 종사하지를 않고 계시는데요. 예, 예. 그 이유가 처우의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현장으로 모실 때 일시적인 뭐 수당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보다는 근무 환경, 여건들을 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뭐 현장을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요. 여튼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언제까지 뭐 예. 애국심이라든지 예. 그런 내용으로만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번 기회에 의료인들에 대한 어떤 가치나 뭐 이런 처우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병상이 아까 국장님도 80%에 육박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환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환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택 치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코로나19가 다른 감염병하고 다른 이유는 전파력에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도 또 다른 호흡기 질환도 때로는 위중증으로 또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19는 그런 질병들과 구분이 되는 게 너무 높은 전파력 때문에 다른 질환자분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구분을 해서 격리를 하고 관리를 해드리는 체계인데요. 일반 질환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입원을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의료진에 의해서 그분의 건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입원 여부를 판단을 내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 80%가량이 실제로 재택 치료가 가능한 경증이나 무증상입니다. 의료 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확진 규모라면 당연히 병원에서 모셔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 지속이 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경제에도 의료 체계에도 적게 부담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결코 국민들의 건강을 포기했다. 그런 생각은 마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재택에서도 가능한 건강 문제를 잘 돌봐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믿어주시라는 겁니다.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건 아니겠지만 전시 상황에서 군인만 싸우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택치료는 안전하고 계시는 동안에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면 소통을 해서 의료체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는 우리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담병원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재택치료에 대해서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만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시도 의사회하고 시군 의사회하고 협조를 해서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재택 치료 관련해서 박정훈 본부장님 혹시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최근 이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12월부터 정부가 특히 재택 치료를 더 확대한 것 같아요. 재택 치료를 보면 사실상 국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의 일인데요. 6개월짜리 소아가 재택 치료 중에 고열이 나면서 엄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아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기가 아프면은 제일 먼저 당황하는 게 엄마죠.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 간호사하고 엄마하고 정말 그 간호사 같은 경우는 해줄 수 있는 말이 빨리 119 불러서 병원 가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고요. 또 만성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재택 치료 중에 증상이 더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또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이 키트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뭐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을 보게 되면은 재택 환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 현황을 보니까 한 180명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남원의료원 보면은 지금 전화 2대, 3대 가지고 이 180명 환자분들한테 하루에 2번씩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예. 전화 돌리면은 그 전화할 때 바로 받는 것도 아니고
보통 통화 시간을 3분 잡는다 하면은 예. 이거 이분들 식사도 못 하고 계속 이 환자분들하고 통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더군다나 뭐 우리 지역 일은 아직 아니지만은 우리 그 노조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은 타 지역에서는 이 전화하는 간호사들, 의료진들한테 여성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희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 예. 이제 뭐 어떤 사례 한두 가지를 두고서 그 체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있겠고요. 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도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열이 발생을 하면 당황할 수 있고 그거의 그 다음 순서는 응급실을 향하는 겁니다. 응급실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 거는 의료 체계에 더 큰 부담이 되는 거겠고요. 예. 다른 질환의 경우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택 치료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적인 게 아니고 아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상태라든지 그분의 주거 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요. 또 특히나 그분이 극구 병원을 입원을 하시는 경우면 가능한 저희는 병상 배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재택치료에 대해서 강영석 국장님께서는 일정 부분 필요도 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충분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박정원 본부장님은 의료 체계로 끌어들여야 된다. 정확히 치료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전제 조건으로 의료 설치와 또 인력은 확충되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감염이 국장님 최근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만 12세에서 17세지요. 접종률이 낮기 때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인정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현재 소아청소년 계층에서도 보면은 그 접종 대상자가 아닌 영유아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12세에서 17세 중에도 이제 고3의 경우에는 이미 접종 대상자로 해서 7월경에 수능을 대비해서 96% 이상 접종 완료율이 보였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 중학생들보다 접종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현재 그 집단 감염의 양상을 보게 되면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확진이 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집단 감염이 없습니다. 고3의 경우에는 예. 뭐 찾기가 드물 정도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 여부에 가장 큰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그 소아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시설이요. 그다음에 각종 학업 시설 이런 데 관련해서도 방역 패스를 정부가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반대하는 그런 기류도 있습니다. 네. 회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방역 패스에 관해서. 방역 패스에 관련돼서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시비가 실은 좀 많이 엇갈립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동안은 수기 작성으로도 가능은 했는데 이제는 출입자 확인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대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번거롭다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하는 게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 명의가 자녀들이 예. 만들어서 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접종을 안 했는데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 또 자녀가 이제 어르신들은 접종을 안 받은 분들도 있어요, 실은. 근데 자녀 걸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예. 내가 큐브라든가 확인을 하면 성명이나 신분증 가지고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놓치는 경우 그리고 속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방역 패스 자체를 하면서 요즘은
인건비 부분이 소상공인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예.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그 이제 무인 카페 그리고 뭐 밀키트 상품 판매점 그리고 무인 스터디 카페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역 패스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거기서 매장을 지켜야 되고 또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뭔가 인건비 부분 아마 의료노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들이 아무래도 제일 큽니다. 저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출입자 관리의 경우는 무인 시스템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이 방역 패스는 사람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는 1인 매장이라든가 무인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인건비 부담 또 추가로 사람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조금 그런 부분과 또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외식업 예. 이제 대면 업소 같은 경우는 딱 한정적인 시간에 손님이 밀려오는 부분에 예. 이제 나홀 영업하시는 분들, 가족 단위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불편함이 좀 많이 있죠. 손님도 받아야 되고 방역 패스 확인도 해야 되고 예.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다가 계산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중 삼중구에 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군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에서 좀 다양한 지원책을 좀 검토를 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군요. 필요성은 인정하시는데 조금 이제 출입할 때 조금 허점도 있고 어르신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 이런 어려움들 얘기를 해주시네요. 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방역 당국으로서는 이것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사실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불편함입니다. 예. 하지만 꼭 필요한 불편함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안타까움은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이용자분들이 사전에 좀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주민센터에 가시게 되면 스티커로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제 이동하는 번거로움도 있으시지만 1회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재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때도 행정기관을 방문을 하실 때도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연함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가능한 좋은 내용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 접종 얘기 잠깐 하고 갔으면 합니다. 12세에서 17세 접종률이 성인보다는 조금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일부 청소년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소상공인들 이 측면에서는 청소년 방역 패스가 독서실이나 학원까지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역시도 조금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 어떻습니까? 그 정부가 최초에는 뭐 접종을 조금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다가 접종의 이익이 크다고 그랬는데 접종의 이익이 큰가요? 또 그 이익은 무언가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접종의 이익이 크다 그런 표현보다는 예. 백신은 과학입니다. 접종을 하셔야 본인 그리고 가족, 주변인들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백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적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느냐. 전체주의라면 오락가락 하는 일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받고 때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에 대응하는데 군인만, 정부만 싸우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락가락도 국민을 위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실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정원 본부장님 조금 의견 있으십니까? 네. 물론 청소년 그 접종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일상으로의 회복제랑 관련해서도 정부가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의 뭐 신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며칠 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그 학부모들과의 화상 간담회를 보면서 이거는 백신 패스 수순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어쨌거나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소아 청소년들을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국민 참여율을 높이려면은 먼저 정부가 청소년 접종과 관련해서 뭐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방안 마련들을 마련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부모들 그렇잖아요. 내가 아픈 건 괜찮지만은 우리 아이가 아프고 다치는 것은 절대 못 참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들과의 소통, 또 국민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규철 회장님은 그 백신을 가능한 한 맞아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어떤 그 뭐 의견이 있으시면 좀. 저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소아나 어린이들 자체에서도 예. 이제 그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의 좀 더 설득력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백신을 맞고 또 지금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이 실은 정부 예측이나 아마 전문가들의 예측에서 좀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백신에 대한 것이 기간이 좀 짧아졌고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돌파 감염도 많이 확산이 되고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같은 것도 발생이 돼서 예. 많이 뚫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언론에서 보면 거의 지금 60대 이상의 고령층 내지는 소아 어린이들에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최대한 방역 당국에서 또 관련된 부모님들을 설득을 하고 이게 백신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아직은 생각이 조금 짧은 학생들이지만 또 부모님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많이 백신 접종률을 좀 높여야 결과론적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좀 덜 전가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부터는 저 연말 경기 코로나로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그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임규철 회장님 어떤 업종 뭐 업종 가릴 것 없이 어려우시겠지만요. 네네. 뭐 업종별로 어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외식업, 예. 대면 업종이 가장 어렵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 외에 뭐 여행업이라든지 다양한 업종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어렵고 근로자도 어렵고 환경에 처해 있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들 힘들고 또 같이 고통도 감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저희 소상공인들은 지금까지 진짜 희생으로 감내를 했고 아 이제 희망이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로 대전환이 됐는데 불과 지난 18일부터죠. 45일 예. 정도 만에 예. 다시 이렇게 강력한 방역 조치로 더욱더 어려움을 감내를 해야 되고 또 다양한 계층에서 돌파 감염 확진자가 나오지만 소상공인 사업장 또 대면업소 사업장에서 많이 나오는 양 예. 정부 방침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것들의 초점이 이 업소에 소상공인 업소에 집중이 돼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실은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보면 그렇습니다. 근 2년 가까이 이 확진자가 발생이 됐지만 언론에서는 단 한 번도 지하철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예. KTX에서 나왔다. 예. 고속버스에서 나왔다. 버스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은 예. 근데 다양한 곳에서 이게 확진자가 발생이 되지만 그래도 포커스 자체가 그렇군요. 자영업자 업소들에게 집중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그들이 또 저희들이 희생으로 감내하면서 버텨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또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국장님, 그 최근에 지금 다시 강화됐죠? 18일부터 4인까지만. 예. 그 뭐 어떻게 강화됐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역시 뭐 거리를 두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예. 이제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좀 부연을 드리자면은 예, 예. 사실 지하철,
뭐 대중교통 다양한 내용에서는 그 전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 대부분 자영업 소상공인분들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뭐 음식을 섭취하신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파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이용자분들께서 이용 수칙을 지켜주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수칙 준수 당부드리고요. 우선 방역 강화된 내용이 18일 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방역과 경제를 같이 살리자고 시작이 된 내용인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4명이고 뭐 9시 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함께 해야 되는데요. 노력을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이 2주 이상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역도 놓치고 경제도 다 놓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걸로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손실보상이라든지 다양한 내용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길어지면 둘 다 잃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국장님 말씀에도 실은 공감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작년 뭐 1월 연말 가까이부터 시작이 되면서 2020년 여름이면 무더위에 코로나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5, 6개월만 버티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2년 가까이가 왔고 앞으로도 이게 더욱더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금 현재도 전국적으로 한 15% 이상의 폐업률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출로 연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방역 당국에서 어차피 강력의 조치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강력해서 최대한 빨리 잡았으면 하는 게 그래야 일상으로 회복도 되고 저희들의 숨통도 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런 분들의 저런 어려움 뭐 조금이나마 도움 주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재난지원금도 좀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금도 지원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 조금 해보면 회장님 그 재난지원금이 조금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업종 한계도 이렇게 두면서 몇 차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달 만에 한 90% 정도는 소진을 했다 국민들이. 네네.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조금 그 뭐 단기적 효과라도 좀 있었다고 보시는가요? 재난지원금이 정부가 지금 1차에서 5차까지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좀 줬습니다. 예. 자, 1차 같은 경우는 보편 지급을 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5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또 선별 지급으로 예. 국민들의 4,300만 명 정도에게 약 10조 6,795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역 화폐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에서 사용을 하도록 했다 보니 지역 경제에는 잠시 한 2달 정도는 효과는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파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또다시 일상 회복으로서의 모든 것이 멈춰진 상황이라면 그동안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던 것이 또 숲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손실보상금도 정부에서 발표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발표는 했었고 예. 그리고 지급은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지금 이재기 기간인데 서울 경기의 수도권 지역은 그나마 4단계의 기간이 길어서 보상액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손실보상법이 개정이 된 상황에서 지난 7월 7일에서 9월 말일까지에 대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전라북도 특히나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 지역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손실보상금들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다. 그냥 거의 200에서 300만 원 수준에 그동안 밀려있던 임대료 한 달 정도 내고 넘어갔던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강력한 조치에 정부에서 다양한 정부 정책 그리고
충분하게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어느 정도 재정 투입이 되고 정부 지원이 될지 또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국장님, 뭐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별도의 손실보상금을 조금 준비는 하고 있다는데 소상공인들이 보시기에는 조금은 그래도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조금. 예. 우리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거는 이제 손실 보상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국가 단위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함께 방역에 동참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에 이제 위로금이 이제 내년에 또 설날 이전에 예. 집행이 되는 내용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 관계자에게서 저도 이제 전달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제 전라북도 차원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그동안 굉장히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적자에 운영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로금 형태의 아마 1인당 80만 원 정도 12,5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지금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전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업소에 지원하는 형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전라북도에서 발표를 하고 설 이전에 지급을 하면 또 거기에 소외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또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전라북도 차원에서 좀 더 다양한 계층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적극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검토됐으면 하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예, 저희 시간이 거의 마무리돼서요. 마무리 말씀 짧게 좀 듣고 하겠습니다. 박정원 본부장님 오늘 못다한 말씀이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좀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은데요. 네,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집안에서 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또 정치가 또 정부가 이 역할을 충분히 다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공공병원만이 또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민간병원도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또 정부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돼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임규철 회장님. 네, 반복된 말씀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지금 대출에 대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아서 어려움은 극복을 하고 있지만 또 대출을 받아서 내야 되는 이자나 원금을 내라고 정부에서는 또 재정 투입도 하고 금융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작년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많은 계층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70조 가량의 대출금이 이미 늘어난 상황인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대출 자체가 2년 거치 5년 상환, 7년 상환으로 그동안은 이자만 내고 버텨왔습니다. 근데 그게 내년 2월에서부터 3월 되면 이자와 원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정부에서 금융 지원도 좋겠지만 거치 기간을 연장을 해서 최하 2년 정도 거치 기간을 연장을 해서 이자만 내면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내가 지금 빚이 5천만 원인데 또 정부에서 3천만 원을 대출해 준답니다. 예. 빚을 늘어나고 또 그걸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보다는 일단 완화를 시켜줄 수 있고 예. 납부를 해야 되는 이자나 원금을 2년 정도 거치기간 연장이 된다면 숨통이 트여질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예. 강영석 국장님. 예, 다시 인원과 시간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감염자에 의해서 이동과 또 전파가 가능합니다. 이동과 만남을 억제하는 이유가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기간 동안 적극 함께 해주셔야 확진자 규모도 줄이고 경제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가 다시 방역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점 많겠지만 당분간은 또 따르고 감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개인 위생관리 그리고 방역 수칙 꼭 지켜서 내년에는 좀 나은 상황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